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뉴스를 다루는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참 뉴스가, 특히 우리나라의 이 뉴스가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다이나믹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뉴스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나라의 존망이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이나믹하다라는 생각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정국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어준이, 가짜뉴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어준이 국회에 나와서 이 민주당이 판을 깔아주니까 국회에 나와서 지난 비상계엄 때 한동훈에 대해서 사살조가 있었다, 자기가 그런 첩보를 받았다, 사살조가 있었다, 사살하려고 했다, 이 계엄군에 의해서 이런 주장을 해서 그때도 제가 이건 가짜뉴스로 보인다, 뭐 이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이런 틈을 타서 또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이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뭐 자기들이 봐도 근거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가짜뉴스. 김어준이 만약 첩보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 측도 부인을 했습니다. 첩보가 있다 하더라도 김어준 자신도 이건 가짜다라는 걸 알면서, 거짓말인 걸 알면서 퍼뜨린 것이죠.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김어준이 그런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뭐 크게 영향을 끼치지도 못합니다. 김어준은 오래 가짜뉴스를 퍼뜨려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짜뉴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가짜뉴스를 처벌할 법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입니다.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100만 원 벌금형입니다. 많아야 500만 원 벌금형입니다. 지금 법으로는. 그것도 또 언론 탄압이다, 뭐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다. 지난 10년 동안, 15년 동안 수없는 가짜뉴스 처벌법이 나왔습니다. 미국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렸으면 완전히 패가망신을 시키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조의 손해배상, 1조 이런 식의 처벌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가짜뉴스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야 통틀어서 가짜뉴스 법안을 냅니다. 이게 법안 내면서도 통과 안 될 거라는 거 서로 잘 압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반대합니다. 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뭐 여야, 이 야당, 민주당 쪽이 좀 적극적인 것 같지만 민주당도 뭐 가짜뉴스 처벌, 지금 보시면 대선 때, 지난 대선 때 가짜뉴스를 퍼뜨린 그 민주당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 처벌법 미국처럼 만들지 못합니다. 사법방해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방해 처벌법이 있으면 재판 지연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법방해 처벌법 발의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뭐 민주당 이재명 자신이 지금 재판 지연 상습범이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는 뭐 김어준뿐만이 아니라 뭐 계속 이쪽 저쪽 다 나옵니다.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그래서 민주당의 국회의원 절반이 떨어져야 하는데 낙선자인데 당선이 됐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뭐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0.73%로 이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그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 아니냐 하니까 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건 또 아닌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건진 법사,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친했다라고 하는 이 건진 법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자기가 공천권을,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받은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태균도 지금 있습니다. 명태균의 지금 녹취록 공개가 될 것이다. 아마 이 명태균이 녹취록이 다 터지면, 검찰 수사가 다 터지게 되면
이건 뭐 이준석을 비롯해서 지금 홍준표, 오세훈까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물론이고 아마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이 명태균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민주당 의원을 만나겠다라고 해서 민주당 의원에게 모든 자료를 넘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명태균에 대한 수사가 뭐 또 핵폭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역술인 천공이라고 알려져 있는 윤 대통령과 뭐 아주 친한 윤 대통령이 이 후보 시절에 천공에 대해서는 비호하기도 했습니다. 후보 토론회에서. 이 천공이 최근에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이 뭐 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 이런 시련을 겪고 완전히 이제 국정 주도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탄핵 국면을 돌파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뭐 수사라든지 재판,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법적 논리로, 법리로 따지는 부분입니다. 천공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설명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가짜 뉴스를 비롯해서 이 뭐 유언 비어에 가까운 것들, 이런 뭐 역술인의 주장, 이런 것들을 쭉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전체적으로 뉴스가 참 이런 의미에서 재미있다. 참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인터넷 시대니까 모두 이 여론에 또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서두르고 있고, 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2심 판결에 대해서도 서울고검에서 굉장히 이재명의 재판 지연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말 3월 초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나오게 될 것이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이 2심 판결도 나오게 될 것이다. 뭐 천공의 말이 아니더라도 3개월쯤 뒤에는 세상이 한번 뒤집어질 것이다 라는 걸로 보입니다. 논란도 수도 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규정에 없던 일들, 우리 헌법이나 법에 정해 놓지 않은 것들이, 새로운 일들이 자꾸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이 6명인데 3명이 비어 있는데 민주당이 이 인사청문회를 단독으로 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헌법재판소는 현재 6명으로도 충분히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도 그렇고 윤 대통령도 그렇고 다 뭐 재판 지연을 노리고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재명 처벌이 우선입니다. 이재명 처벌을 우선해야 하고, 윤 대통령도 뭐 필요하면 이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이 재판 지연을 뭐 시도하는 것을 찬성하고 뭐 훌륭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왕 이게 지금 어떤 원칙은 있겠지만 상황 논리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처벌을 위해서 마냥 윤 대통령의 재판 지연을 비판할 수만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굳이 이렇게 3명, 헌법재판관 3명을 이 추천을 한다면 한덕수 총리가 임명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입니다. 이게 원칙으로 보입니다. 많은 논란은 있겠지만 일단 9명으로 심리를 하는 것이 맞다. 시간을 뭐 얼마나 끄느냐, 그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이 내란 특검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이게 위헌 위법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공평한 것이죠. 지금 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또 이런 주장, 그러니까 거부권은 행사하되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말라.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은 또 그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원칙을 생각하고 상황 논리를 보더라도 이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또 민주당이 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또 규정이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을 할 경우에 이 법률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은 그러니까 국회 재적의원 과반으로 탄핵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이니까 150명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3분의 2,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권한대행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정이 없습니다. 뭐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려고 하면 어떤 조항을 적용시켜야 하느냐? 이것도 지금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또 결정을 받아봐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논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안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고 헌법재판관 3명도 지금 뭐 여야가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만약 추천을 한다면 이 임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당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이냐. 이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은 이 재판이 진행만 되면 2월 말 3월 초에 징역형이 2심에서도 선고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고 국회의원 배지도 날아가고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단 대법원 판결,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수처로 모두 뭉쳤습니다. 오늘 검찰에서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 수사 기록을 모두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경찰도 넘겼으니까 이 공수처로 모두 모인 것입니다. 수사기관들이 지금 뭐 경쟁적으로 이렇게 달려들었는데 공수처로 일단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장 큽니다. 사실은 이게 내란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내란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탄핵도 내란 혐의인데 여기에 뭐 대한민국의 법조인들도 완전히 둘로 나뉘었습니다. 내란 혐의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법조인인데도 내란 혐의가 아니다. 내란 혐의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 전문가들이 이렇게 나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상식, 흔히 국민들의 법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상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란이 성립을 하려면 뭐 내란의 목적이 있었어야 한다. 폭동이 일어났어야 한다. 뭐 이런 등등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뭐 내란을 일으켜서 뭐 얻을 것도 없는데 무슨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느냐. 폭동이 일어났느냐. 뭐 이런 지적을 하면서 내란이 아니다. 아니다. 이건 내란이다. 내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헌법상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느냐. 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면 이건 내란에 해당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국회에 총을 든 이 계엄군을 수백 명 진입을 시켰습니다. 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유혈 사태는 없었습니다. 충돌이 일어났고 국회의원들을 일부 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군대가 총을 들고 국회에 들어온 것을 이걸 지금 소위 이 보수 우파 쪽의 일부 법조인들은 이게 소동이다. 이건 폭동이 아니다. 이걸 소동으로 봐야 하느냐, 폭동으로 봐야 하느냐. 상식적으로 일단은 뭐 이재명의 국정마비가 심각하다 못해 정말 위헌이다라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군이 이 총을 들고 국회로 난입을 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총을 든 상태였습니다. 이걸 폭동으로 봐야 하느냐, 이걸 소동으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지금 풀려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비상계엄을 내려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그 표결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결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 경찰이나 군을 동원을 해서 이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일부 막으려고 했느냐? 이 국회 본관은 왜 침입하려고 했느냐? 포고령에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국회를 넣었습니다. 가장 먼저. 국회는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제가 뭐 엇갈리고 있는 많은 진술들 이런 건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그건 법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 볼 문제일 겁니다. 가장 국민들이 생생하게 생중계로 본 부분들입니다. 전부 방송이 됐고 유튜브로 다 방송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본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이죠. 이 정치인들 여야 대표를 비롯해서 14명에 대해서 체포 검토가 있었고 위치 추적이 있었고 체포를 할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활동 금지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 혐의를 가지고 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이게 내란 혐의냐 아니면 단순히 뭐 직권 남용이냐 아니면 무혐의냐 이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비상계엄 부분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내란 외환의 경우에는 수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더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윤 대통령의 지금 이 내란 혐의라면 이게 공수처의 이 수사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윤 대통령이 이게 내란 혐의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지금 뭐 다른 국방부 장관이나 많은 사령관들,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모두 다 구속이 됐습니다. 모두 내란 혐의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윤 대통령도 구속입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돼서 내란 혐의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다면 현실적으로 이것도 또 규정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됐을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만약에 이 탄핵이 기각이 되면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또 권한 대행으로 가야 되느냐, 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기소가 먼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소는 빠르면 다음 달 중순에 일어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내란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그 다음 거기에 이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에 대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심판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는 또 공수처의 수사라든지 재판관은 사법부의 재판관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뭐 수사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증거들을 보게 되겠지만 제출된 증거들을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위법 위헌 요소가 있었느냐 거기에 덧붙여서 이 앞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중대한 위법 위헌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위법이 있었다라고 해서 모두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중대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었느냐를 또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정치적이다. 순전히 법리로만 따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또 여론도 개입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이게 이 부분에서 또 노무현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가 좀 다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소위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선거 중립 위반이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판결은 이게 약간의 위법 요인은 있지만 대통령직을 중단해야 될 만큼 파면시켜야 될 만큼 중대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던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뇌물이라든지 최순실 건들이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대통령직을 더 수행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놓고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내란 혐의가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건 지금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또 다르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 판결을 내릴 때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 혐의를 벗기 위해서라도 또 여론전으로도 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자신을 위해서나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나 제1원칙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저 범죄자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이런 상황은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 이재명을 먼저 처벌하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이 여론상으로나 명분으로도 윤 대통령에게 절대로 유리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걸 훌륭하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윤 대통령은 할 수 있는 한 시간을 끌어야 합니다. 버티기를 해야 합니다. 이 공수처의 수사도 그렇고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그렇습니다. 시간 끌기를 할 수밖에는 없다. 그 다음 여론전을 위해서 지금 윤 대통령이 소위 강성 지지층을 업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해는 되지만 이게 결국은 또 보수 우파를 분열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뭐 참 이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기에는 윤 대통령의 입장이 너무나 궁색하다. 윤 대통령도 지금 법적으로 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한 것이다. 이제 이걸 정치권에서 보수 우파의 단합 쪽으로 가져가는 방법을 찾아낼 수밖에는 없다. 이게 현실적인 과제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법적인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 헌법재판소 이 기각이 돼서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더라도 공수처의 이 수사, 내란 혐의의 이 수사와 뭐 구속 우려,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대통령직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이제 조기 대선입니다. 조기 대선이 언제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뭐 5월, 4월, 5월 이 정도가 아니겠느냐. 만약 윤 대통령의 시간 끌기가 적중한다면 여름 이후로도 넘어갈 수는 있다. 또 많이 이미 이야기가 나온 대로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먼저 시작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태도로 보면 중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이 있었을 경우에 이제 이 국면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를 하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조기 대선을 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1원칙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저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를 받아서 지난 14일에서 16일까지 전국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해야 된다. 71.5%였습니다. 반대는 26.4%였습니다.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쪼그라들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구, 영남,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이재명이 48%, 한동훈 8%, 홍준표 7%, 오세훈 5.7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이재명이 79.2%였습니다. 김동연이 4.9%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한동훈이 21.7이었고 홍준표가 17.7이었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결과 지금 이런 격동기에 여론조사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재명을 처벌하지 않고서는 조기 대선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을 처벌하지 않고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월 말 3월 초에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나오게 되면 대법원은 이 부분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이 나라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면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 헌정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나라가 어디로 도대체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점을 이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수 우파 쪽입니다. 보수 우파 쪽에서는 한동훈과 홍준표가 이렇게 경쟁하는 이런 국민이 될 것이다. 조기 대선 국민으로 갔을 경우에 물론 앞으로도 뭐 엄청난 격동이 있을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동훈, 홍준표로 갔을 때 한동훈은 비상계엄 반대, 홍준표는 비상계엄 찬성입니다. 홍준표는 뭐 아시다시피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뭐 탄핵도 아니고 탄핵 아닌 것도 아니고, 탄핵이 아니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느냐. 지금도 뭐 질서 있는 퇴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홍준표식 방법이죠. 이게 저는 이 정치 장사꾼이라고 하는 건데 이재명, 홍준표 이 비슷한 경우들입니다. 무슨 홍준표는 보수 우파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익만 되면, 자기 정치적 이익만 되면 무슨 짓이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재명과 같은 경우죠. 사실은 뭐 당을 지금 국민의힘에 와 있다 뿐이지 민주당에 가도 아무 상관이 없고 이재명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부류들이죠. 정치인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의 원칙을 세우고 상황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변화를 주긴 하겠지만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소신을 지키는 정치인이 있고, 자기 이익이 된다면 뭐 이 당이든 저 당이든 뭐 무슨 짓이든, 그 홍준표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 심판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끌어모으고 이 혜택을 홍준표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다른 대안도 없으니까요. 오세훈도 분명히 탄핵 찬성으로 이제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탄핵을 이 뭐 한동훈 다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을 피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수처 검경의 수사 때문입니다. 대통령직을 지금 수행할 수 없는 입장에 와 있다. 홍준표는 이도저도 아닙니다. 그냥 답도 없이 그냥 뭐 아무 말이나 찔러 놓습니다. 다음에 또 거짓말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그동안 홍준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한동훈, 홍준표로 이렇게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면 이건 보수 우파가 그렇게 우려할 측면은 아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면 국민은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다. 압도적인 한동훈 쪽으로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탄핵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서 홍준표는 절대로 뭐 후보 단일화 이런 거 안 합니다. 지난번에도 보셨다시피 압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홍준표의 저 지지율을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방법 이외에는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기 대선으로 가더라도 이재명을 처벌하고 보수 우파에서의 분열, 그 한 다른 축이 지금 홍준표라면 이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까닭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